안녕하세요, 바락입니다. 오늘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의 뜻을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여 당해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이익 또는 손실을 보았는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두 번째 영업이익, 매출 총 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이익으로 회사가 영업활동 전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순이익,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뿐 아니라 영업 외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하시고 다음 손익계산서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크게 매출액과 매출 원가, 매출 총 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단기 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른쪽 공식과 비교해서 보시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 이익을 말하고, 이 매출 총 이익에서 또 판관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을 뺀 것이 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리고 이것의 법인세 비용을 또 빼면 단기 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볼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정도만 본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앞서 말한 손익계산서는 일반적인 제조업 기준의 손익계산서이고,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매출 원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본 구조가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영업 수익은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업 비용은 판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다음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영업 수익부터 영업 이익까지 영업 내 이익으로 나눌 수 있고, 기타 수익부터 법인세 비용까지 영업 외 이익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기 순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세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면, 영업 수익은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년 조금씩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용은 판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 350억으로 작년부터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업이익은 3년 동안 계속 적자인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기업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숫자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이 내용은 기업의 성장성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영업 수익을 보시면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기업의 성장 또한 매년 2배씩 성장한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비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안정된 기업은 한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이상적이나, 오픈엣지는 초창기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판관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표에 보시면 영업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정된 기업과 달리 초창기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이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업활동 성과가 어떤가를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보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이나 현재 오픈엣지의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매년 마이너스로 이 질문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성과가 어떤가를 보시면 영업이익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비교하는 것인데, 보통 재무활동의 이상적인 숫자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이상적인 것인데, 이 또한 초창기 기업이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차입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도 적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총체적인 경영 성과,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는가? 위표에서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21년부터
23년까지 모두 손실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지난 4분기에 있었는데요. 이는 경영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연기 재무상태표와 일기 재무상태표를 비교해 보실 텐데, 연기의 재무상태표에서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에 기록된 기업의 활동들이 반영되어 일기 재무상태표가 작성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작성된 일기의 재무상태표는 연기부터 제1기까지 기록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와 함께 일기의 재무제표로 공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재무제표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작성되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모든 재무제표를 함께 보아야 하고 기업의 재무와 경영에 관한 사항들을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재무제표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작성되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하고자 할 때 모든 재무제표를 함께 보아야 기업의 재무와 경영에 관한 사항들을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시점의 재무제표만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자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을,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를 기록한 것.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에는 기업의 활동이, 재무제표에는 활동에 대한 결과 기록이, 세 번째는 기업을 분석할 때는 세 가지의 재무제표를 동시에 참고하고 하나의 기간과 시점이 아니라 여러 기간과 시점의 재무제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이 좋지만 매출 채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영업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것이고,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의 괴리감이 커지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출 채권은 물건을 외상으로 팔기 때문에 매출로 잡히지만 말 그대로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없는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부족한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들로 공유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